제22대 총선 전남적 당선인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했습니다.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곰팡이 수영장이라는 오명을 썼던 목포 실내 수영장에 다음 달 열릴 전국 소년체전을 앞두고 개선 작업에 분주합니다. 공조시설 설치는 더딘 상황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전남 의대 유치 문제와 관련해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기초의회들의 반발 성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베 섬으로 불리는 진도군의 유채꽃이 한창입니다. 섬 곳곳을 화려하게 밝히는 유채꽃 축제가 내일부터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총선 전남적 당선인들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하고 벼랑 끝에 민생 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선인들은 참배 후 회단식을 열고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대책인 윤석열 정권을 향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히 받들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정쟁보다 능력으로 승부를 보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남 9명의 당선인이 참석했으며 박지원 당선자는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공판 출석을 위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이 끝난 뒤에 곰팡이가 생기고 녹물로 뒤덮이면서 곰팡이 수영장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된 목포 실내 수영장. 일부 개선을 통해 다음 달 전국 소년체전은 무리 없이 치러질 전망이지만 지속적인 유지에 필요한 공조시설의 설치는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목포 실내 수영장 다이빙 경기장에 출입 금지 띠가 둘러졌습니다. 직원들이 수세미를 사용해 바닥에 녹을 닦아내고 고압 호스에 물을 분사하며 먼지를 털어냅니다. 곳곳에 생긴 곰팡이와 녹물 등을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전국체전 당시 55억 원 규모의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도 정작 습기를 관리하는 공조시설이 빠진 것이 원인. 허술한 관리가 알려지면서 수많은 지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며 논란을 샀습니다. 한 때만 갔다 오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갔다만 오면 눈이 따끔거리고 막 눈이 아파 죽고. MBC 보도 이후 수영장 정비를 이어가고 있는 목포시. 곰팡이가 생겼던 석고보드 벽은 알루미늄 패널로 교체됐고 녹슬었던 천장 구조물은 페인트 칠과 그라인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곰팡이와 녹 제거 등 수영장 내부 정비에는 3억 원가량의 공사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수영장 관람석과 바닥에는 녹물 자국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5월 11일 날 우리 시장이 수영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4월 말까지 모두 세팅이 완료할 거예요. 목포시는 다가오는 5월 전국 소년체전에 무리가 없도록 정비를 끝내겠다고 밝혔지만 공조시설이 새로 설치되지 않는 이상 목포 실내 수영장의 결로 현상 문제는 전국 소년체전 이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경이 15억 확보했습니다. 수영장 저 유리창 쪽 그쪽에 공조기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는데요. 공정이 또 있어놔서 제가 확답드리기는 좀 어렵고. 대회가 끝나더라도 공조 설비 완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이번 총선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호남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조국 혁신당에 향후 국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심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총선 전에 밝힌 목표는 비례정당 투표에서 10석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돌풍은 현실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전국 평균 득표율의 2배 가까운 높은 지지를 보내준 광주 전남 유권자들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목표인 10석을 넘어 12석을 확보한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12번 서왕진 당선인은 돌풍의 원인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더해 민주당에게 만족하지 못한 민심을 꼽았습니다. 그 부분에 만족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유권자들께서.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단기 필마처럼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민주당 등 범야권이 압승한 배경이라는 사실에 이견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어 거기에 대한 응징 분노가 전제로 해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했다. 처참한 총선 성적표를 받아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질문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안을 시행령을 통해 와해하고 특검법을 거부하는 등 그동안의 사례를 볼 때 국정기조 변화는 거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조치는 뭐냐? 검찰총장을 매우 모든 당들이 인정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에 참석한 당선인들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비대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입법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한 국가 운영 체계의 대변환을 추진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그걸 예측한 거센 정권 심판론의 영향으로 전남적 총선에서 제3지대와 소수 정당은 기대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각 진영은 활발한 의정 활동과 정책 수정, 인적 쇄신 등을 통해 지지 기반 넓히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모두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 국회 입성을 확정한 이준석 대표는 총선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합리적인 야당으로서의 역할, 훌륭한 조율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능력. 그러나 전남 지역 정당 득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1.96%로 전국 평균치의 절반 수준. 천하람 전 최고위원을 앞세워 본격적으로 전남 지역 지지 기반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신뢰를 드리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개혁신당의 호남목 비례대표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고 진보당에서는 2명의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율을 보였지만 기대한 수준엔 미치지 못했고 정권 심판론에 민주당 진영으로 표심이 쏠리면서 다른 후보들도 저조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확인한 바닥 민심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주민 속으로 더 밀착해서 생활하고 활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활동 자체도 보다 짜임새 있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전남 지역 출마자가 단 한 명에 불과했던 녹색정의당. 20년 만에 원외 정당으로 추락하면서 가뜩이나 약해진 지역의 지지 기반이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존재감을 잃지 않기 위해선 비전과 정책 수정, 인적 쇄신이 불가피합니다. 어느 순간에 정치활동의 모델들이 사라져버린 저희들의 잘못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새로운 정치활동들을 기획하고 실천활동. 전남 지역에서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3지대 및 소수정당의 쟁걸음은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전남 의대 유치 문제와 관련해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 질의를 합니다. 전남도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늘 16일 긴급 회의를 열고 통합의대에서 단일 의대 공모 방식으로 갑자기 바꾼 배경과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단행된 의대 유치 추진단 소관 변경 사유를 행정부지사와 보건복지환경국장 등에게 질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대 신설과 관련한 각종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 서남권 기초의회들이 잇따라 전남도의 의대 공모 방침 철회와 목포대 의대 설립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의회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군의원 전원이 참석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모 방식은 동서 간 지역 갈등과 지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서원과 농어촌이 많은 서남권에 의대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안군 의회도 전라남도가 공모 방식을 선택한 것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시도로 생각된다며 이 같은 갑작스런 결정은 지역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안군 여성경영인과 후계농업인협회 등의 무안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한마음 대회에서 목포대 의대 유치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전남 서남권의 의료 사각지대와 공동 보건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목포대 의과대학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서엄재단도 성명을 내고 목포대는 농어촌과 서엄 주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34년 동안 의대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며 전라남도의 올바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보배섬으로 불리는 진도군에는 유채꽃이 한창입니다.
경관작물로 심은 유채가 섬 곳곳을 화려하게 밝히고 있는데 오늘부터 10개 마을에서 유채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신광화 기자입니다.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진도 관매도입니다. 항구를 따라 오르는 들판이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벚꽃이 질 무렵 들판에 피어나는 유채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진도 본섬의 농공단지 3만여 평도 온통 유채로 가득합니다. 진한 유채향에 이끌려 봄의 정취를 느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채를 보니까 봄이 온 것 같고 참 좋아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번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당장 오라고 연락해야겠습니다. 보배섬이 유채로 가득한 것은 진도군이 마을 공모 사업으로 경관작물로 유채꽃을 심었기 때문. 군내 호수공원을 시작으로 농공단지와 모도, 남도진성, 관매도 등 10곳이 축제 장소입니다. 휴게 공간이 마련된 송군 삼거리, 연주마을, 귀성마을 등 3곳에는 주막이 마련돼 쉼터를 제공합니다. 관매도와 모도 등 섬을 오가는 배편을 이용하면 유채꽃을 따라 다도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축제를 지금 주민 주도용으로 해가지고 만들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배섬 유채꽃 마을 축제는 휴일인 오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해남군과 해남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가족과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기념 행사를 갖고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해남군 장애인의 날 행사는 기념 공연과 함께 자립 실현과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20여 명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고 장애인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영암군 3호 망월천에 설치된 보호 인근에서 붕어 수십 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돼 영암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영암군은 지난 8일 망월천에 붕어가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뒤에 떠오른 붕어들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은 인근에 공장이 없고 악취 등 축산 폐수 유입에 따른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강진구는 2024년 제8회 마량 놀토수산시장을 오는 27일 개장합니다. 마량 놀토수산시장은 오는 10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음식점과 수산물 건어물 판매장 등 29곳의 판매 부스를 운영하고 AI 포토존과 바다 분수 댄스 공연과 마술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한편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개장식은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공개 방송이 진행돼 성공기원 퍼포먼스와 함께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완도군은 오늘 완도항 제1부두 일원에서 여름철 서남의 주력 어종인 점농어, 치어 10,000마리를 방류하고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치어 방류 행사는 오는 17일 전국 수산인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리는 것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행사장 주변에서는 완도 지역 초등학생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바닷속 이야기라는 주제로 어린이 사생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들과 상습 투약한 일당 6명을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사이에 필리핀에 있는 클럽 등에서 몰래 들여온 필로폰과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여수와 서울에 있는 숙박업소와 주거지에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에서 3종의 마약과 대마 종자 710여 개, 재배용 LED 램프 등을 압수하고 추가 투약자와 유통책을 쫓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남해고속도로 강진 무이사 나들목에서 장흥 나들목 양방향 18.7km 구간을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면 차단합니다. 도로공사는 강진 분기점교 거치 공사로 남해고속도로 상부를 횡단해 안전상의 이유로 차단하게 됐다며 해당 시간에는 2번 국도나 23번 국도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025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의 전시와 기획을 총괄할 총감독을 공개 모집합니다.
응모 자격은 비엔날레의 취지와 수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외 예술 행사 총괄 경력이 풍부한 사람으로 전시와 예술 경영계 전문가입니다. 수묵 비엔날레 사무국은 외부 전문가로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등을 거쳐 후보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2025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내년 9월부터 2달 동안 목포와 진도 등 전남 일원에서 수묵 작품 전시와 학술 심포지엄 등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창립 이래 최대 경영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의 단기 순이익은 579억 원으로 지난 2004년 창립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부채 비율도 47%로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분양 토지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업별 공정률 관리 등 종합적 재무 관리가 주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넓은 백사장으로 유명한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에 붉은 생말 조각작품 2점이 신규 설치됐습니다.